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숙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결심하게 된 이유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시장 출마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고요. 네네. 다만 또 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국민의힘 후보분들이 면면들이 다 화려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대구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떠났지만 제 고향입니다. 네네. 이 고향인 대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대구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고민했을 때 저라면 아마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시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분들로부터 설득을 받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신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이제 들렸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대통령께서 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네. 오늘 갑자기 말씀을 계셨던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전에 여러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대통령께 나눈 말씀을 세세하게 말씀드린 건 예의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출마를 결심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좀 맡아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을 올렸고요. 네. 그 네.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오늘 가서 출마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이 되셨습니다. 네. 후원회장을 맡아주십사 먼저 변호사님께서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드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네. 바로 흔쾌하게 수락했다라는 말씀 주셨고,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간단하게만 잘하고 오라. 그 외에 다른 말씀은 혹시 없었나요? 그냥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그냥 잘하시고 오시라. 그 말씀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선을 치러야 될 텐데 네. 다른 후보들도 쟁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과 경선이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모든 결과에 대해서 100%란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그랬듯이 저는 제가 결심할 때까지는 굉장히 고민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 결심이 섰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 진정성이 설득이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결과에 대해서 비관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지나친 낙관도 안 하지만 열심히 하면은 저는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주장을 했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재원 전 최고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린 건 예의가 아니지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각과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인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실제 의원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력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뭔가 어쨌든 그동안 경력을 쌓아왔는데 변호사님만의 경쟁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검사 경력 10년 하고 네. 공무원으로 따지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한 2년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굳이 비교해서 우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게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게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가치 척도가
그 사람의 진정성, 신뢰성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두 분보다 조금은 낫지 않나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5년간 님을 지켜보면서 접견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고 또 저런 부분은 저렇게 했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그런 5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경우는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 공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공부가 대구로 축약시켰을 때 지금 현재 대구에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대구가 나아갈 길 이런 방향을 잡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대구의 현재 현황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만간 생각이 정리되고 정책이 나오면은 그런 소상히 말씀드리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 약속을 하고 큰 공약을 내세울 수 있지만 그게 과연 4년의 임기 동안 할 수 있는지 그건 냉정하게 시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정성과 신뢰성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금 대구 달성 사저로 돌아가는데 지금 어떻게 건강은 많이 회복되신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입원하셨을 때 작년 11월에 비해서는 회복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럼 대통령께서 완전하게 회복되셨냐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 상태도 그렇게 많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대량적으로 몇 프로가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볼 때 보통 사람들이 건강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을 때 기준점을 잡으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한 60% 정도에서 한 70% 그 사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저에 도착해서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도 있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당장 지금 또 후원회장도 맡아주신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사저 정치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 혹은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사저 정치를 한다고 평가하신 분은 평가하시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통령께서 정치 현실에 바로 들어가시거나 정치를 하신 일은 저는 없다고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여기에 후원회장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걸 굳이 확대 해석해서 무슨 사저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곡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식이든 어떤 수이든 그러니까 정치에 나서실 일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는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드시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간접적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대통령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네네. 또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꼭 그걸 전부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는 그 넌센스라고 보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또는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지내신 국가 원로십니다. 국가 원로가 어떤 정치 현안에 있을 때 본인의 의견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을 대해서 통합을 시키거나 또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딱 일부분만 떼어내서 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좁은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4월 중에 만남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직접적으로 오신 거는 지난번에 사저에 내려오시던 날 최일준 의원께서 오셔서 당선인이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였겠죠. 다음 주에 대구 경북 쪽으로 가실 일이 있는데 네네. 찾아뵐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려오시니까 바로 당일이었고 또 건강이 그렇게 완전히 회복됐다고 안 봤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건강 회복 상태를 봐서 날짜를 조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재차 약속 날짜를 잡거나 다른 연락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 수사도 있었고 지금 당선인을 만나는 게 좀 껄끄러운 상황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저는 수차에 언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뭐 그렇게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저한테 명시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것 갖고는 대통령께서 만나시고 안 만나시고 결정하실 정도의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떤 개인적인 사감으로 결정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요. 네. 박 전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윤석열 당선인 5월 취임식에 참석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네. 당선인께서 기자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시면서 네. 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갖춰서 이제 초청하시겠다고 말씀은 제가 또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대통령을 초청하겠다, 초청을 어떤 형식으로 초청하겠다, 뭐 초청장을 어떻게 보내겠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가정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네. 김정숙 여사 뭐 의상비 이걸 논란이라고 해야 될지 주장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 사안이 번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소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네네.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지난 재판 갖고 얘기를 하면 몇 날 밤을 새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축약해서 이 부분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처음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 대통령께서 쓰신 뭐 옷값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 3억을 그 최소원 씨죠. 최소원 네네. 씨가 대신 냈다. 그래서 대통령과 최소원은 경제적 공동체다. 이래서 뇌물죄 공동 뭐 정범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가 됐었고요. 네. 나중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그 수사 기록을 제가 이제 나중에 국선 변호인들이 그걸 통해서 받고 저희가 기록 전체 복사를 해서 보니까 기록 중에 국정원 특활비에서 또 대통령 옷값을 썼다 이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옷값을 도대체 최순실 씨가 옷값을 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 특활비에서 옷값을 썼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서 일부분은 최소원 씨가 내고 일부분은 국정원 특활비가 썼다는 겁니까? 그게 명확하지도 않고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최소원 씨가 개인 돈으로 대통령 옷값을 단 1원도 지불한 적이 없고요. 대통령께서 국정원 특활비에서 1원짜리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이 사실뿐만 아니라 대통령께 지금 적용된 여러 가지 제목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네.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제가 긴 호흡으로 가자고 했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눈이 녹으면은 눈 속에 덮여 있던 것이 드러나듯이 이것도 네네. 천천히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긴 호흡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 나중에 평가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오늘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변호사님 어떤 각오로 일단 당장은 경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각오로 뛰실지 간략하게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인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 보여줬던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네. 국민들과 시민들과 당원들께 보여드리면은 그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하 변호사였습니다.